자, 미국 주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 미국 주식도 3프로TV 미주미와 함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네, 제가 원래 항상 1시간 더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라고 했는데 오늘 좀 앞에 붙은 문구가 좀 길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네. 외우셨습니까? 예, 그냥 외웠어요. 예. 진짜 대단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죠. 시작하기 한 10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한 겁니까? 네. 대단합니다. 이게 또 14년 짬밥 아니겠습니까? 어디 있는 거 아니죠? 예, 우리 잠깐 적어놨는데 이거 아니 대단합니다. 단기 학습 능력은 제가 좀 있는 편입니다. 사실 저희가 한 달 넘게 그 1시간 빨라진 문구 썼는데 바꿀 때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이제 1시간 더 빨라졌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몸이 안 일어나지죠. 예, 그렇군요. 인지하지만. 예, 네. 오늘은 약간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겉옷이 필요합니다. 겉옷이. 예. 저는 그 사이끼 딱 나오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곱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머리가 그냥 바로 뒤집혀지는 거예요. 안 되죠. 가발 쓰신 분들 오늘 좀 유의하셔야 할 그럴 바람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부는 거. 예.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또 추워진답니다. 거기다. 엄청요. 네, 엄청. 이번 주 뭐가 많네요. 네, 이번 주 그렇습니다. 날씨도 급변하고 시장도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 주에도 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꼭 함께 해주셔야 하는 그런 의미 부여하면서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 오늘도 역시나 장 부사장님과 함께 잠시 후 지난 주말에 마감됐던 뉴욕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국내 시장에서 미국 주식을 뭘 제일 많이 사고 파는지 면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는 오늘도 월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좀 보죠. 시장이 골고루 오른 건 아니고 지난 주말에는 한 시장만 올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왜요? 올라온 글이 하나 있어갖고 네네, 뭐요? 제가 헤어컷 한 것 때문에 귀엽다고. 지난주에? 제가 아직 귀여울 날은 아닌데 이거 근데 귀여우세요. 어울립니까? 네, 제가 헤어컷을 잘 안 합니다. 귀여우세요. 왜냐면요, 귀여웠습니까? 제 친구가 장우석 부사장님 되게 귀염상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진심이냐? 이런 인기는 언제까지 갈 겁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앞으로 이발을 자주 해서 계속해서 귀여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코로나가 확진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쵸. 해서 오스트리아는 이미 락다운을 다시 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관련적인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의제 나스닥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선전했다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혼자서 마감했는데요. 잠시 한번 지수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0.4% 플러스고요. S&P 500 0.14% 마이너스. 다우가 조금 많이 빠졌는데 0.75% 마이너스를 보여주면서 혼족세 양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가 특히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요 에너지 기업들, 금융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하락폭을 키웠는데 어쨌거나 다시 한번 코로나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조심해야죠. 그러네요. 문제가 아주 간단합니다. 조심해야죠. 간단합니다. 조심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옆에서 지금 안 팀장님 빵 터지셨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이걸 수치를 보고 말씀하실 수치를. 한번 수치를 보실 건데요. 유럽의 국가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정말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독일의 모습인데요. 독일이 최근에 이제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영국이 이미 많이 급증한 상태에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 상당히 위에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일일 확진자가 3만 명이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까지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이러다가 겨울에 다시 한번 4차 유행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 이제 최측근이 생일이라서 생일 파티를 어디 좀 사람 많이 붐비는 데 가서 한번 하고 싶다. 2년 넘어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미쳤니? 아직은 아니다. 서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니까 주말에 술집에 사람들이 꽉꽉 차 있더라고요. 지금 그 밤에 말입니다. 택시가 안 잡힌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설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팩트입니까? 저는 밤에 타본 적이 없어. 근데 팩트면 많은 분들이 어디서 뭘 하신다는 겁니까? 뭐 밤에 열리는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겠죠. 지금 여동원 앵커의 머릿속에 그 장면입니까? 아니 저는 그냥 상상만 하지 저는 사실 여러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더 참으세요. 잠깐만 참으시면 어떨까? 언제까지 참으면 될까요?
어깨춤을 출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해까지는 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겨울 되면 어쨌거나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맞아요. 다시 한번 조심하시기를 말씀드리고 네. 기사를 볼 건데 이렇게 지금 어떤 이제 한 여자분이 락다운에서 얘기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얘기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항공주, 그 다음에 항공주 맨 위에 있는 보잉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였다. 이게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코로나가 커지면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분은 조금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최근에 여행 관련주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맞아요.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예. 지금 뭐 좋은 시간이라고 했다고 19금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그런 거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저희 다시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수위를 좀 낮춰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습니다. 주간 단위로 지금 시장을 보면은 주간 단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나쁘지 않았어요. 다우만 1.4% 마이너스 그때 좀 심했고요. 하락이 S&P 500 0.30% 플러스였고 나스닥도 1.12% 1.20% 올라오면서 별로 많이 안 빠졌습니다. 다만 유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어려워졌습니다. 유가가 6.3%가 빠지면서 약간의 다시 한번 소비가 안 나올 것 같다. 우려가 커지면서 빠졌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맵을 보자면 지난 주간 단위 기준으로 사실 테슬라가 언제 빠졌었나 싶게 다시 뭐 테슬라가 거의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1번 아마존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요. 지난주에 테슬라하고 홈디포 로스까지 해서 임의 소비재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1번이고요. 2번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9%, 애플이요 7.04% 주간입니다. 주간.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3번 반도체 업종이 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올라오면서 많이 올라왔다.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엔비디아가 약 8% 올라와서 시장을 이끌었다 보시면 되겠죠. 네. 간단합니다, 이거. 우리 장본부장님이 이끄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4번이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업종인데요. 가뜩이나 10년 국제 수익률이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빠지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지난번 혹시 기억하십니까? 비자하고 아마존 관계? 그렇죠. 어떻게 좀 잘 진전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협상은 시작 안 됐는데요. 이번 주에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5번 또한 제가 이제 유가를 봤더니 6줄의 가장 최저치입니다.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관련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 중에 사실 두드러진 상승 엑슨모빌이 가장 좀 가팔르고 높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엑슨모빌은 유가 외에도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조정 기간을 거치면 다른 모멘텀을 좀 기대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종목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장기적으로 유가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체로 금융이나 에너지는 잘 안 가져가시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실적을 보신다 그러면 실적이 가장 좋아진 업종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쵸. 에너지인데 재미가 없다고 판단하시거나 혹은 에너지면 내가 개별 기업보다는 뭔가 3배짜리 ETF 유가 관련해서 그런 걸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없지만 하여간 엑슨모빌 적어도 포트포에 담으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비교를 하셨는데 결론부터 내리자면 최근 시장이 가는 주식만 가는 시장이다. 네, 그렇죠. 결론이 그래서 뭐냐. 최근에 심하다. 주식은요. 가는 주식만 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제가 지난 주말에 섞었어요. 섞은 다음에 이 요일을 바꿨습니다. 하나 일주일 하나는 지난 금요일인데 바꿔서 표기했어요. 못 찾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죠. 그쵸? 근데 분명히 하나 일주일이고 지난주 금요일이 하나는. 네, 그러니까 똑같은데 최근에 일주일 보든 지난 금요일날 보든 한 달을 보든 똑같은 형태입니다. 가는 종목만 간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테크주, 빅테크 종목들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에너지와 금융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약간의 붉게 물든 것과 녹색 불들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쏠림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종목별로 어떤 종목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많으냐에 따라서 포트의 수익률의 격차도 많이 날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저 녹색 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다수의 우리 주인분들이 보여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약간의 건강하지 못한 시장 흐름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포트폴리오 분석하라고 했더니 이거 해봤자 별로네. 그렇죠. 쏠려 있으니까. 하시면 다시 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안 좋은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똑같은 시장의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이제 고맙다 시리즈 또 나왔네요. 예, 고맙다 시리즈. 고맙다 시리즈 3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도는 그래도 고맙습니다. 네, 나오셔가지고. 진심으로 저 아침에 안 나오신 줄 알았어요. 왜요? 좀 늦으셔가지고. 아니 오늘 머리가 너무 이렇게 화나셔가지고 머리 좀 빗느라. 그렇습니다. 네. 자, 고맙다 시리즈 첫 번째 고맙다 빅7이죠. 네. 시가총 1회 7위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주간의 흐름인데요. 애플도 7%,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 가까이 올라갔고 알파벳만 소폭 올라갔는데 어쨌든 올라갔고요. 아마존 4.3%, 테슬라가 무려 10%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메타 플랫폼 1.3%, 엔비디아가 8.5%가 올라가면서 시총 상위 종목이 올라갔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죠. 빅7. 그렇습니다. 이들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시장을 이끈 고맙다 빅7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도 고마운 종목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고마운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고맙다 공급망 완화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주말에 이 기사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8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비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쵸? 옛날에 굉장히 비쌌는데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A 항구에 원래 배가 쫙 늘어서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해요. 근데 빠르게 감소하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겟과 같은 기업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겟이 자체 선박이 있습니다. 그쵸. 하다 보니까 공급망이 잘 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그 GM의 북미 공장이 약간 정상화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과연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지속이 될 것이냐 감소가 될 것이냐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 되면 약간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겨울이 되면. 겨울이 되면 그래서 약간 가져온 기사인데요. 바로 다음 기사를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준비하셨죠. 이게 바로 LA 항구의 모습인데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수천 수만 개죠. 엄청 많죠. 그 팬데믹 때는요. 평균 17개 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180척. 100배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촌철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열심히 내리려고 하는데 크레인이 멈춰있는 상황인데 지금. 17척에서 180척이면 10배 아닌가요? 100배인가요? 10배네요. 죄송합니다. 10배. 깨알 같은 지적. 순간적으로 제가 틀렸나 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크레인이 멈춘 이유는 우리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내리고 못 내리니까 쌓여갖고 멈춰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린 이 컨테이너를 운송할 트럭 운전회사가 부족하다. 그쵸. 하다 보니까 멈춰져 있는데 이게 점점 그 완화가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공급망 이슈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이게 조금 더 그 소식이 빨리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올해까지 가거나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LA 항구부터는 조금씩 풀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아마 실마리 풀리는 거에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고맙다 시리즈는 이번 주 예정된 추수감사절, 뭐 땡스 기빙데이라고 하죠. 저희 뭐 하실 겁니까 그날? 그날요? 뭐 저희 휴장입니다. 휴장. 휴장이라도 다음날 방송하잖아요. 합니까? 하죠. 우리 한국에 맞춰서 하니까. 그렇습니까? 왜 빠질 생각하지 마세요. 일정은 취소를 하고. 어쨌거나 추수감사절인데요. 한국으로 치게 되면 추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날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 장이 빠졌냐 올라갔냐가 핵심인데 올라갔죠. 그럼요. 올라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은데요. 1945년 이후의 모습도 올라갔고요. 파란색입니다. 그다음에 하늘색이 최근 20년간의 모습인데 역시 0.80% 올라가면서 꽤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25일에는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합니다. 여러분 25일 날 왜 내 종목의 주식은 움직이지 않는가,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면 안 되고요. 25일 밤 지나고 나서 지수가 왜 똑같지?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반복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번 주 일정인데요. 오늘 실적은 여러분들이 준비디오를 보시면 어떨까. 준비디오가 아시겠지만 약간 펠로톤과 같은 편에 서 있습니다. 좀 많이 다운됐죠. 다운돼 있고 또 팬데믹의 수혜주였는데 이게 만약에 리오픈이 되게 되면 주가 얼마나 버틸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은요. 베스트바이, 샤오펑, 갭 이라는 브랜드가 실적 발표하고 오토데스크는 뭐냐면 그 캐드 있지 않습니까? 캐드 파일 할 때 그거. 캐드, 오토캐드. 그 건축하시는 쓰시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업체들이 공급망 이슈도 얼마나 자유로운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좋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요. 존 디어. 이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디어가 파업 때문에 디었었거든요. 주가가. 디었다가 파업이 멈출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얼마나 디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본인이 드립 치시고 본인 웃으시면 안 돼요. 우리 여도근 앵커가 어떻게 그 웃음을 참으시죠? 저는 참는데 옆에서 안 팀장님 자꾸 혼자 웃으셔가지고. 저번 때 문제가 됩니다. 정색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 휴장인데 금요일은 또 반장입니다. 반장.
부반장 아니고 반장. 반말 열린다는 그러니까 네네. 쉽게 얘기하면 이번 주는 거의 장이 안 움직일 거예요. 보통 조기폐장이라고 하는데. 조기폐장. 조기폐장 하면 좋은데 네. 조기폐장했더니 그날 올해 장이 끝나는 줄 알고 다음 날부터 안 들어오신 분이 있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건 이제 한국으로 치게 되면 뭐죠? 납폐라고 하나요? 네? 납폐일. 네.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반만 열린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 주는 3일만 열린다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주 주말이잖아요. D-Day. 벌써입니까? 네. 벌써 이말 주말입니다. 저도 오려고요. 부르시진 않으셨지만 알겠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보려고요. 미리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제가 강의할 때 이 통로에 유리벽을 앞두고 많은 분이 서 계실 것 같아서 통행 불편을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안 오시면 그렇죠. 해서 일단은 첫 번째 강의는 우리 이남희 교수님이 내년을 움직일 만한 트렌드 3개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봤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트렌드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이한웅 교수님이 배당 개요를 설명드릴 건데 정말 또 아주 대단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에 제 강의인데 평생을 함께할 배당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도 받으면서 수익률까지 챙길 수 있는 맞습니다. 평생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신다고 하니까 1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이 신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URL을 모든 영상 아래에 남겨뒀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 부사장님과 함께 어젯밤이 아니죠. 지난 주말의 시장을 정리해 봤고요. 잠시 후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똑같은 투자라도 투자 자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손실이 나는 투자를 수익으로 나는 투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경인입니다. 원래 제 직업은 회계사고요. 2년이 돼가지고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넘게 재무제표나 투자랑 관련된 강의도 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제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책을 한 권 새로 또 내게 됐는데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을 이번에 쓰게 돼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내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아내의 눈높이에 맞춘 책인데요. 실제 투자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어간다면 재산을 늘리거나 어떤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과외,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시죠.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6시 30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투자 공간 강의 안내 드렸더니 여러 질문이 좀 있었어요. 일단 이 말씀해 주신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있어야 하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다 구성하려면 3,000달러 정도. 3,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50만 원 정도. 350만 원 되겠죠. 그 정도면 들어가고요.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의 소규모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대형주 이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로 방송이 되지만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죠. 다른 곳에 제가 옮겨드릴 건데 그 비메오라고 하는 그 영상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다 옮겨놓고 한 달 동안 계속 볼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 얼마냐고 강의료가? 49,000원이요. 49,000원. 그것도 얘기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49,000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 URL 클릭하시면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자료도 저희 주시죠? 네,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진짜 미국 주식 미치다 가셔갖고 그 내용을 보시면 좋아요. 보시고 그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든 내용이 나오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방송 전부터 옆에서 이렇게 관객 모드로 이렇게 웃으셔가지고 우리 장 부사장님 큰일 날 뻔했어요. 방송 사고 날 뻔했어요. 모르시겠지만 제가 매주 그렇게 웃고 있잖아요. 두 분이 말씀 나누신 게 너무 재밌어요. 만담이죠. 그러면 우리 안석훈 팀장과 함께도 좀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가
뭐 네. 전사의 오늘, 후회가 생각나네요. 네, 전사의 후회. 키움전사라고 저희가 통상 이야기하는데 네. 키움에서 거래하시는 개인 고객들이 주로 매매하는 고객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걸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여도어네이커께서 이거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준비를 좀 했고요. 지난주 겁니까 이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내용은 저희 키움 HTS, MTS 이용하시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법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문 글로벌 HTS에서 2088 화면 들어가시면 키움 거래 상위 종목이라는 화면이 있고요. 이제 좌측 우측 되어 있는데 좌측은 이제 미국 종목 기준 전체로 해서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매수, 매도, 순매수, 또 보유 잔고, 보유 고객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게 데이터가 올라가니까 보통 요즘에 많이 보시는 데가 프리마켓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보시기에 되게 좋고요. 또 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이제 ETF만 따로 추려서 볼 수 있는 화면인데 좌측 화면에 보시면 하단에 이제 분석하고 적정 주가라는 그 표기가 되어 있어요. 분석하고 적정 주가는 해당되는 종목에 대한 이제 투자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누르면은 분석이 나오고 적정 주가 나오나요?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ETF의 개요, ETF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보유 종목은 상위 10개 종목 어떤 걸 들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좋고요. 요즘에 MTS 많이 사용하시니까 MTS에서는 맨 처음에 첫 화면 들어가신 다음에 왼 좌측 하단에 K 메뉴 누르시면 해외 주식 탭에 키움 거래 상이라는 화면명이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앞서 HTS 화면하고 동일한 구성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맨 우측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미국에서 매수 상위 종목 오늘 하루 기준으로 상위 총 60개 종목까지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 1, 2, 3위 보시면 루시드, 리비안, 테슬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네요.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방송 끝나면 저희 채널K에 가서 방송하잖아요. 아침 8시 라이브는 아마 못 보실 거예요. 3% 보셔야 되니까. 오후 5시에 녹화해서 올려놓는 그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매수, 매도, 순매수 종목 계속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매수 탑10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예상대로. 요즘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전기차 3인방. 원래 기존에는 전기차 3인방은 중국의 전기차 3인방 많이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루시드 그룹하고 리비안 오토모티브를 엮어서 전기차 3인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 그룹이 가장 많은 매수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리비안이 2위, 그 다음에 테슬라가 3위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올라왔다가 좀 빠졌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올라와 있고요. 애플이 요즘에 계속 튀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주에 전기차 오는 2025년까지 개발하겠다, 자율주행차 내놓겠다 하면서 지난주에 갑자기 주가가 앞서서 장 부사장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7%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보시는 종목들이 세 종목이 있습니다. 그린랜드 테크놀로지 홀딩, 그리고 아이온큐, 롱 에버런 이 세 종목이 있는데 이 세 종목 잠깐 말씀드리면 그린랜드 테크놀로지는 뭐 하는 회사냐면 산업용 전기차와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전기차랑 좀 연관이 있네요. 그 테마로 지금 엮이고 있어서 참고로 지금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제가 테마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쉽게 다가가는 표현이 테마더라고요. 세 가지 테마를 들자면은 전기차, 메타버스, 여기 이제 반도체가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한마디 하면서 마이크론까지 이제 붙어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전기차가 워낙 지금 강한 모습이고요. 그린랜드 테크놀로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로 움직이는 지게차를 만드는 회사. 이게 가격이 싸서 사시는 걸까요? 밈스탁의 영향도 좀 있는데요. 이게 전기차 테마가 붙으면서 급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죠. 지금 9달러 선인데. 네네. 이 회사가 GEL 1800이라는 새로운 전기 지게차를 출시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계획이 한 3개월 전에 나왔었는데 이제 출시한다라고 발표하면서 금요일 날 급등을 했는데요. 89.46% 하루에. 네. 그 90% 올랐어요, 하루에. 근데 전기지게차는 기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제품으로 새로 있는데 개발했다. 신제품이 나왔다. 1.8톤짜리
해서 상당히 힘이 파워가 센 제품으로 새로 출시를 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주가가 때문에 많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 최근 1년간 106% 올랐는데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근데 하루 만에 80%대. 89%. 그러니까 전기차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주가가 낮으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키움 계좌에서만 이렇게 사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뭐 미국에서도 좀 그러는 건지. 이런 현상이 그 타사에서도 알 수 있을까요, 이걸? 타사는 아마 따로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장 끝나고 아마 조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근데 제가 흔하게 못 본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국내에서 어떻게 정보를 취하셔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밈스탁이나 그러니까 레딧이나 이런 그렇죠. 그런데 월스트리트벳 이런 데서 보시고 매매를 한 분 두 분 하시면 그걸 따라서 쫙 퍼져서 흔히 이제 뭐라고 하죠? 그 미러링처럼 다른 분이 하는 걸 보고 매매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에버런도. 네, 롱 에버런 같은 경우에는 임상 단계의 생명공학 업체인데 노화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세포를 치료하는. 네, 되게 멋있죠. 그게 가능한가요? 그걸 연구한대요. 연구하는데 네. 2월 말에 상장했고요. 최근 6개월간 63% 정도 주가는 올랐고 금요일 날 46%가 올랐습니다. 이유는 FDA에서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치료 약물을 희귀 소화질환 치료제로 지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루에 46%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온큐는 최근에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까도 저기 댓글에서 막 올라오는데 네. 뭐 저런 주식이 뭐냐, 왜 매매하냐 하시는 분들 있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인데 양자 컴퓨팅 시스템 업체입니다. 머리가 아프죠? 퀀텀 컴퓨팅. 사실 지금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많이 알려져 있는 게 IBM하고 구글 정도거든요. 그 외에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요 업체 아이온큐 정도인데 IBM이 최근에 주가가 오르다가 지지난주에 어떤 기관에서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분석 보고서 같은 게 올라왔었어요. 네. 근데 이 업체 아이온큐가 가장 실력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계속 상장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업체가 현재는 AWS하고 애주어하고 구글의 양자 컴퓨팅 기술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 실체가 약간 있긴 하네요. 네.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 초. 그래요? 네, 저희 삼투 이 아침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시작하기 전주인가에 상장이 됐고요. 아니 채팅창에 아이온큐 이야기를 꽤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들 관심이 없잖아요. 아이온큐가 뭐야? 또 듣보잡이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빠리빨리 보신 분들은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좀 봐줬으면 해서 지금 한 달 반. 이제 투자할 때 제가 갔는데 주가가 2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따라 매수하셔라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오는 종목이 있으니까 알고 가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도 매일 아침에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데 변동성이 큰 종목은 쉽게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용자의 주식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주식들이. 용자의 주식이라고요? 네. 아까 양자의 주식이라면서요? 아니. 그렇죠.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용자와 양자. 제가 이런 얘기 아침에 와서 안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솔직히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고 있을까? 양자공학,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팅 이해하십니까? 우리 몰라요, 저는. 양자역학 우리 영화 작년에 나왔던 영화에서도 봤는데 양자역학 되게 중요하죠. 잠깐 뭐 한 30초만 설명할 수 있어요? 양자역학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CES 2019에 가서도 봤는데 IBM이 양자 컴퓨팅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내놨었어요. 막 꼭 진공광처럼 만들어 놓은 컴퓨터를 두고 양자 컴퓨터래요. ควอน텀 시스템이. 그걸 뭐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기존의 컴퓨터보다 더 매우 빠른 컴퓨팅을 한다. 정보 처리를 한다. 기존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기존 기술로는 따라갈 수 없는 정보 처리 속도를 낸다.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 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그걸 다 일일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종목을 투자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정말 30초 내로 내가 양자 컴퓨팅이 뭔지 이 회사가 그래서 어떤 게 모멘텀이 될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을 이미 투자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어김없이 12에는 3배짜리. 3배짜리. 반도체 ETF 3배짜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매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매수 매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별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다음에 바로 매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 3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순위만 좀 바뀌었죠. 테슬라가 2위지만 루시드, 테슬라, 리비안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엔비디아는 똑같이 5위 매수하고 동일하게 차지하고 있고 그린랜드 테크놀로지, 롱 에버런, 여기에 애플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로블록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로블록스가 주가가 많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7%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매도하시는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좀 중요한 거는 순매수잖아요. 네. 매수에서 매도를 제외한 부분인데 재미있는 건 애플이 오랜만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지난주에 2025년까지 전기 자율주행차 출시하겠다 발표하면서 애플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몰리고 있고요. 현재 또 $160를 또 찍었잖아요. $150에서 한 거의 2달, 석 달 횡보하다가 $160까지 올라오면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네. 아이온큐가 순매수 종목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리비안, 테슬라, 엔비디아 또 오랜만에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최근에 많이 빠지고 횡보하는 모습에서 아마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된 걸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이렇게 19회 기준이었고요. 다음에는 3주차 지난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비슷해요. 1, 2, 3위는 전기차 3인방이 차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4위에 올라와 있고 6위에 아이온큐, 8위에 로블록스 그리고 페이팔이 올라와 있습니다. 페이팔이 최근에 많이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거의 $200를 하회하는 날도 장중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루시드, 테슬라, 리비안, 엔비디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이온큐, 애플, 노블록스, 롱 에버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그러니까 매도는 제법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차익 단기로 지금 들어와서 매매하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채팅창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국내장에서 다져진 단타 실력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신다. 그러니까 시장을 볼수록 느끼는 게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으로 점점 영역을 확대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투자하시던 그런 습관으로. 표현이 그렇지만 습관이라고 할까? 그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 미국에서 접근하시는데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는 저도 처음에 미국 주식 공부하면서 한 3일 단일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 해봤거든요. 네. 몸살 났어요. 그쵸, 3일 내내 밤새서 그걸 보고 있다 보니까 몸살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계속 저희 미주미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셔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편안한 주말을 위해서 좋은 종목으로 편안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순매수 종목 보면 테슬라 1위, 리비안 2위, 그리고 아이온큐, 엔비디아, 루시드 그룹, 그리고 월트 디즈니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월트 디즈니도 또 재미가 없죠. 실적 발표 이후로 계속 주가가 빠지는 모습인데 영향은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저희 월트 디즈니 플러스 들어온 게 벌써 지지난주인데 그렇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게 또 자막 이슈가 또 많더라고요. 보셨어요? 자막 그 짤 올라오는 거 보면 자막은 너무 오역이나 그냥 뭐 구글 번역기보다 못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콘텐츠를 한 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가장 많을 거고요. 그 김치 만드는 거 잠깐 말씀드리면 김치는 여전히 사람이 다 수작업으로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자막도 일부 AI나 뭐 구글 번역 이런 거 활용해서 하실 텐데 사람 손이 들어가서 좀 마사지를 해주지 않으면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작업인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콘텐츠의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페이팔도 9위에 올라와 있고요. 특이할 만한 거는 10위에 미국 대형은행주 3배짜리 레버리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계속 하반기 들어서 저나 부사장님 말씀드리는 게 미국 금융주 좀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다. 관심 가지다니까 세계로 관심 가지시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비롯해서 국채금리가 좀 약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빠지니까 아무래도 좀 빠졌을 때 접근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다시 오히려. 오히려 조금 저가 매수세로. 근데 이제 3배짜리는 지양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일단 말씀은 드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월 누적으로 살펴보면 11월은 거의 전기차의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2, 3위 다 또 5위까지 보시면 전부 전기차 관련된 거고요. 아이온큐 그리고 메타 플랫폼이 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가장 국내에서 사실 아까
댓글에서 올라오지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한국 분들이 페이스북에 최근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네, 메타버스 이름 바꾸고 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실제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3대 테마가 전기차, 메타버스 그리고 반도체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메타 플랫폼을 이름 바꾼 다음에 관련돼서 로블록스라든지 뷰직스라든지 관련 주식, 나이키라든지 관련 주식들이 지금 테마성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매도 종목으로도 마찬가지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늘어나면서 거의 동일한 종목 있는데 10위에 아마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매도를 좀 하신 걸로 보이고요. 지난주에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일부 차익 실현하신 것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순매수를 보시면 테슬라, 엔비디아, 리비안, 페이팔, 아이온큐, 루시드, 마이크로소프트, 월트 디즈니. 그러니까 보시면 웬만한 미국 주식 관심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종목들이라서 이렇게 미국 주식이 어렵지 않다는 거 주로 큰 종목으로 보셔도 충분히 좋다는 거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이거 작업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렸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페이스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내역을 이제 쭉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월 지난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차이도 좀 있고요. 네. 지난달에 많이 매매했던 종목들의 특이사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사이트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켰던 종목도 특히 있었죠. 뻔웨어하고 그 종목명이 뭐였더라? 디지털 웨어 애퀴지션 이게 스펙주 두 개가 올라왔었는데 이 주식들은 현재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11월 달에는 그리고 2022년 누적으로 매수를 보면 테슬라가 여전히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을 빼고 항상 1위는 테슬라였습니다. 한 달은 AMC였어요. 네. 5월달인가 6월달에 네. AMC가 한번 밈스탁 바람 불었을 때였고요. 그 다음에 게임스탁 마찬가지로 밈스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네. 애플, AMC, 또 펠런티어, 그리고 9위하고 10위는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처칠 캐피탈 콥 요 종목은 루시드 그룹이 티커 변경하기 전에 티커였고요.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매도도 테슬라, AMC, 게임스탁, 애플, 그리고 펠런티어, 처칠 캐피탈 코프, 루시드 나와 있는데 애플도 이건 차익 실현을 꾸준히 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작년 8월이죠. 그 주식 분할 이후에 주가를 계속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쭉 아무래도 매매를 많이 하시면서 차익 실현도 많이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누적 순매수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TQQQ, QQQ, 또 QLD, 스파이. 국내 투자자분들 ETF도 많이 요즘에 매매 많이 하시는데 레버리지 인버스는 꼭 그 투자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요건 이제 매매 관련된 거고 잔고 기준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부동의 1위 차지하고 있고요. 네. 2위 애플이고 3위 엔비디아, 5위 알파벳 A. 국내 투자자분들은 알파벳 A밖에 잘 모르십니다. 알파벳 C는 잘 모르세요. 네. 왜냐하면 소개도 잘 안 해드리고 이걸 소개해드릴 때 항상 알파벳은 A가 C가 있는데 네. A는 어찌고 저찌고 C는 어찌고 저찌고 참고로 B는 어찌고 저찌고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A만 주로 말씀드립니다. 네, GOOGL. 그래서 이것만 주로 매매를 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네. 루시드그룹, 아마존.com, 마이크로소프트 올라와 있는데 루시드 그룹이 계속 순위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연초에는 사실 거의 매매가 없었다가 네. 매월 순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유 고객, 키움에서 거래하시는 고객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애플이 가장 많습니다. 역시 미국 주식은 애플이죠. 애플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테슬라가 그 다음 순위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QQQ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 코카콜라,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 AT&T 아픈 주식이죠. AT&T, 그리고 스타벅스 등 국내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거의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적 잔고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으니까 변화는 없는데 기존에 AT&T를 왜 이렇게 많이 사셨는지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 네. 이게 배당 수익률 그렇죠. 자체만으로 네. 많이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작년 맞아요. 언젠가. 네, 맞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계속 골머리를 앓고 계실 것 같아서 고민스럽고요.
AT&T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 미디어 업체하고 이제 분사하고 나서 본 사업에 집중하는 때가 되면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근데 아직 그 분사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서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그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잠깐 알파벳 A와 C 무슨 차이냐고. 근데 이 네. 의결권의 차이인 거죠? 네, 의결권의 차이입니다. A는 의결권이 없고 C가 있고. 아니요, A가 있고 C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가 우선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는 굳이 A를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주가는 비슷하잖아요. 주가는 C가 훨씬 높습니다. 주가는 계속 3,000달러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A는 3,000달러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조금 싸서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합치면 시가총액이 얘도 2조 달러 넘으니까 그런 점으로 접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순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가벼운 주식을 매매해서 번 돈으로 네. 애플, 아마존, 메타 플랫폼을 사는 게 아닌가, 무거운 주식을. 네.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랬으면 하는데 이게 단기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수익률 가져가는 걸 되게 지루하게 생각하시니까 지루하죠. 되게 말씀은 계속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지만 손이 그렇게 안 가시니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접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애플이 2025년에 전기차를 내놓겠다, 자율주행차 넣겠다 하면 지금 애플 주식을 매수하셔서 2025년에 전기차 나오고 나면 그때 매도하시면 큰 수익률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연 단위로 애플 주식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연초에 매수하신 다음에 9월, 10월 신제품 출시와 실적 발표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시면 상당한 수익률을 확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계절성에 따른 투자 방법이라고 또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키움 전사,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순위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님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님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너무 똑같았어.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기룡 부사장의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강의. 지금 사실 저희가 할인 혜택과 또 6개월 연장 혜택 그리고 3프로TV 저희 다이어리 이벤트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네. 아마 28일인 걸 알고 있는데 서둘러야 됩니다. 맞아요. 하실 분들은 얼른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 또 서둘러서 만나볼 분이 계시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또 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또 카운트를 또 해야 되잖아요. 몇 번째 사상 최고가죠, 나스닥이? S&P는 좀 아쉽죠. 오스트리아나 유럽에서 다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사망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소위 락다운에 대한 우려가 오스트리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여행주나 항공주 특히 유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유가가 75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S&P 500과 다우가 좀 흘러내렸습니다. 다 뭐 조금 내렸지만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난 주말은 나스닥만 최고가를 갔고요. 주간 단위로 좀 올랐는데요. 나스닥은 47번째가만 사상 최고가를 갔을 것 같습니다. S&P 500은 이제 이번 주 한번 또 기대해 봐야 되는데 여하튼 시장은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한 주는 어디로 갈 거 아니냐 걱정하시겠지만 이번 주 이제 미리 확인드리면 추수감사절은 휴장이고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거래가 없는 날이 흔하지 않은데 미국은 날짜로 휴일을 하는 게 몇 개 없거든요. 뭐 1월 1일 크리스마스 그리고 독립기념일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정도인데요. 여하튼 금요일은 오후 1시까지만 일단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은 실제로 대부분 노는 날이기 때문에 왕년에 보면 크게 이슈가 있지 않으면 거래가 거의 한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수요일까지 끝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건 앞선 코너에도 부장님 보여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 한 주간에도 과거에 보면 올랐다라는 정도 일단 올랐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상승 확률인데요. 수요일 날 67% 올라갔고요. 금요일 날은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은 거래가 함산하다 말씀드린 의미가 없겠고요. 또 월요일 날 되면 또 71%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주말에 라이브를 할 때 제목이 주식을 오늘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오늘이라도 사야 된다. 아니면 시작해야 되거나 더 사야 된다 얘기한 거가 이번 한 주간이 1년에 52주 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주입니다. 상당히 확률이 높은 주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 2022년 전망 이제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그래서 전전주에 보면 모간 스탠리가 4,400 얘기하면서 지금 다 아래 얘기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JP 모건은 5,000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한 곳에서는 또 5,000 이 100, 5,100, 5,300 얘기한 100을 보여드렸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벨스키라는 수석 투자 전략가가 있는데 보면 인품도 보면 포스가 있으신 이미지잖아요. 인상 자체인데요. 2022년 미국 증시 전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모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뱅크 오브 몬트리올,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뱅크 오브 몬트리올 그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길게 영어가 써 있잖아요. 네, 약간 거시기 하잖아요. 그럼 벌써 싫어요 누를 준비하고 여돈 대표께서도 이거 아니다 얘기하고 내가 항상 번역기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번역기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번역기는 여러분들 쓰시는 어디거나 찾으시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디즈니 얘기할 때 약간 번역할 때 한글 번역기도 약간 의미가 전달 안 된다지만 그거는 영화나 미드 얘기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번역기 하나로 거의 끝납니다.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겠는데요. 핵심만 제가 오히려 더 진하게 해놨기 때문에 요걸 그냥 이 화면을 여러분이 그냥 캡처 떠두시면 되겠는데요. 네. 2022년은 덜 긍정적이지만 긍정적인 해가 될 것이다. 이거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대로 읽어지는 거 되겠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불안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은 인플레이션도 계속되고 공급망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수익률 상승,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최고 성장률, 그러니까 GDP의 최고 피크를 쳤다 이런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또 연준의 이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또 워싱턴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이런 투자자의 우려는 여전히 넘쳐날 거란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비모는 상승 요인이 이길 것이다 라고 믿는다. 자기네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벨스키는 긍정적인 펀더멘탈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로 인한 혹시 가격 약세가 있다면 매수 기회로 판명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5,300까지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그 다음 걸 보면 또 약간 더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중에서 주목할 것이 바벨 투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것은 양쪽의 역도 양쪽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성장도 사고 한쪽에서 가치도 사고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 퀄리티 주식도 사면 한쪽에서는 모멘텀 산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바벨 투자 전략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이제 한국말로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는데요. 비모는요 고품질, 여기서 고품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우리가 GARP하고 많이 업계에서 쓰거나 학교에서 쓰는 말인데요. 리즈널 프라이스, 합리적인 가격에 성장주 산다는 얘기. 가장 이런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은데 덜 비싸고 이제 그로스 성장주인데 여기에 리즈너블 프라이스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PER을 따지는 분도 있고 PEG를 따지는 분도 있고 PSR을 따지는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고품질 성장주를 한쪽에 사고 또 한쪽에서는 배당 성장 및 배당 수익률 이름을 동등하게 포함하는 어떤 디비던드, 배당주를 사라는 겁니다. 그 배당도 그냥 단순하게 수익률뿐만 아니라 배당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걸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양분해서 한쪽에서는 소위 성장주, 비싸지 않은 성장주, 한쪽에서는 디비던드 이러면서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바벨 투자 접근 방법이 지금 최상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품질이라는 건 여기서 여러 번 확인드리지만 ROE가 높거나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거나 부채 비율이 낮거나 유동성이 높거나 아니면 또 흔히 얘기해서 캐시플로우, 순현금이 좋다거나 이런 다양한 대처 대조표가 강하다고 이건 굳이 약간은 어색한 표현이지만 퀄리티 있는 좋은 대처 대조표가 있다는 걸 영어식 표현인데 여하튼 이런 좋은 고품질 회사를 갖고 한편에서는 GARP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배당금 이런 것들 그래서 바벨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부사장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쪽에 성장 주고 한쪽에 성장도 계속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까지 올라가는 거. 딱 제 강의죠 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딱 이거죠. 아 진짜 제가 오늘 우연히 얘기했지만 딱 그 이번 주에 얘기하고자 하는 부사장님 얘기하는 포트폴리오가 앞서 말씀드렸던 비모에서 하는 얘기가 딱 같은 거다. 네. 물론 종목은 다르겠죠. 다르죠. 다르지만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주미 TV 상세보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참고적으로 이제 10시에 하지만 그날 못 보시는 분들도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수강 반복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배당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지난주에도 7건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에도 또 8곳이 또 배당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늘 말씀드리면 자신감이거든요. 네. 그 자신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란 표현을 많은 분들이 이렇다 주가가 계속 올라. 그건 아닐 수 있죠. 다만 이 중에서도 혹시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아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접근하기 편하겠죠. 첫 번째 날 기업이 한 8개 중에 이제 우리가 익숙하거나 대표적으로? 알만한 것들이 4개만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사장님이 우리 또 김모 프로님한테 선물 받아서 신고 저한테 그 자랑한다는 그 신발 회사가 들어가죠. 나이키가 또 통이 큽니다. 상당히 제너러스하죠. 11%나 올려줬어요. 와. 이게 핵심입니다. 배당 수익은 높지 않다는 얘기죠. 0.6%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연속 배당을 6년을 했습니다. 그 전에 뭐 이슈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배당 낙의 회복 기간이 3일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 되겠고요. 또 나이키 나는 운동 안 신으지만 또 술 저희 또 술을 모르시지만 잭 데니얼이 맞죠 부사장님? 네, 맞습니다. 잭 데니얼을 또 좋아하신 분은 5%의 인상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 1%고 연속 배당은 38년인데 이게 주가가 몇십 달러 안 나거든요. 그리고 주당 배당금은 0.27달러 얼마 안 되는데 통 크게 특별 배당금도 1달러 쏩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게 금액이 작아서 그렇죠. 1달러라는 것도 꽤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10월 며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짜 되면 또 부사장님 또 알려드리겠고요. 아플락이라는 것은 그 아시는 분만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험회사고요. 그 에이즐리언트는 이제 의료계 쪽에 계신 분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당 계측 관련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도 들어가고 일반 반도체에 들어가는 계측기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것들도 연속 배당이 뭐 8년, 아플락 같은 거는 40년을 또 배당을 연속 인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등시 보실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주가만 보지 마시고 나이키 지금 이거 주봉으로 나오는 거 월봉이죠. 월봉인데 이게 보시면 많이 떨어졌다가 다 회복하고 사상 최고가 추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많은 분들이 이때 못 샀다 이러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때는 더 이상 못 산단 말이죠.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 웬만하면 다 있을 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주당 배당금을 같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차트 보신다 그러면 뭘 보세요? 여기다가 5일선, 21선, 뭐 RSI 무슨 각종 심리 지표 그리고 수많은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거시기 하지만 국장 하실 때 많이 좀 보시고 한국 미국 주식 할 때 그런 거보다 이런 거 같이 한번 보세요. 주당 배당금, 매출액, 주당 순위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가 이 주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가가 없다고 보시고 요 세 개만 본다 그러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나이키까지 나이키의 주당 배당 올라가고 매출이 늘어나고 주당 수익 올라가면 이 주식을 사야 되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만 보고 이것만 보면 또 괜찮은데 여기다가 다양한 보조 지표를 보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다음은 브라운 포먼입니다. 저는 이제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마셔보고 안 마셔본 것 같습니다. 이 술은요. 그러니까 마셔는 봤겠죠, 저도. 네. 저도 사실 술을 잘 못 마셔가지고 인지 조화가 잘 안 돼요. 지난 주말에도 드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브라운 포먼인데요.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당 배당금, 매출액, 주당 순위 이런 걸 보시고 주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에이즐리언트인데요. 이거는 아시는 분만 계십니다. 이게 쉽지 않은 분야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의료 계측 아까 그런 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배당금 계속 올라가죠. 매출액, 주당 순위. 이거 좋은 회사죠 이거. 심벌도 이거 얘를 이길 애가 어디 있습니까? A네요, A요. A. 심벌이 이건 A입니다. A. 그냥 맨 앞에 있네요, 맨 앞에. A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저희가 그 주주의 이런 것들 기회가 될 때마다 배당금이 늘어나고 이렇게 보시면 물론 배당금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렇죠.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나쁜 마음을 먹어갖고 사기성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부러 배당만 올려주고 일부러 또
자사주를 통크게 한다고 나서 또 우리나라 한 20년 전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자사주나 배당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ETF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나쁜 거를 물론 그 중에 몇백 개 중에 있을 수는 있겠죠. 나쁜 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ETF 하나로 정말 배당을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네. 살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1년, 2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한 10년 아니면 25년 동안 꾸준하게 배당을 인상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한번 믿을만 하죠. 다만 이제 P&G 같은 경우는 56년, 7년 동안 배당을 인상했는데 약간 너무나 25년까지 인상하면 너무 좁아지잖아요. 그래갖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ETF는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네. 한 10년 이상 올린 겁니다. 10년. 10년 네. 이상? 다만 여기에는 애플이 빠집니다. 애플이 8년인가 9년 연속했기 때문에 애플이 한 2년 있으면 여기 들어갈 건데요. 여기 오늘 조건은 좀 좋은 회사고요, 당연히. 10년 이상 배당 넣으면 꾸준히 올려줘. 꾸준하게 배당. 지금 뭐 노블도 올라오고. 노블이 말씀하시는 거가 25년입니다. 배당 부족주. 네. 유명한 거죠. 그거 진짜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25년에는 제가 원하는 것들이 몇 개 안 들어가 있고 너무 약간 좀 올드한 느낌. 네. 솔직히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상체육과도 뉴스가 안 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간다는 게 여기에 키움입니다. 지금 이제 올라오네요. VIG입니다. VIG. VIG는 사실 저희 미국 주식의 답이다. 책도 있고요. 미국 주식 뭐 다른 책에도 누타 있었던 거가 VIG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웬만하면 제가 있는 거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저 이거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10년 이상. 애플은 안 들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는 거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블이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한번 꾸준히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사야 된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사시면 돼요. 오늘? 예. 오늘부터 한 주. 오늘부터 한 주. 네. 목요일은 못 사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은 그러니까 미국 시즌 목요일 날은 사고 싶어서 나더라도 죽었다 해도 살 일이 없죠. 네. 네. 장이 안 열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로 월화수 정도에 네. 모든 것이 끝나고 언제 산다? VIG 같은 거 오늘 한 주부터 사는 것만 하면 제가 봤을 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주식 쉽지 않은데 처음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돈 버는 습관. 네. 딱 VIG 딱 빅이네요, 빅. 네. 빅비처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ETF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배당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배당뿐만 아니라 실적 증가, 주가 증가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ETF 빅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이 시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에는 저희가 좀 체크해 볼 부분들이 많아서 많았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저는 잠을 못 자는 게 그런 이유보다는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 매일 봅니다. 시세 막 떨어질 건데 같이 본다고 올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간 여러분들 때문에 매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 푹 주무시고 우리 제가 장 소장님이 다 봐주신다고 하니까 밤 또 새벽으로 봐주시니까 또 마음 놓고 미국 주식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